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지영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다만 숫자적으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실수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복잡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연관 문제를 좀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연관 문제 풀기인데 여기도 기본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독립과 연관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고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과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 양성잡종이라고 하는 걸 아시겠고, 양성잡종 시의 교배 시 표현형의 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형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네 가지 표현의 비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뭐 대문자 A, B가 아니라 C, D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형태는 똑같으니까 그 패턴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독립 또는 상인, 상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를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독립일 때는 9대 3대 3대 1. 뭐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일 때 마찬가지. 3대 0대 0대 1. 상반일 때 마찬가지로 2대 1대 0.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다 뭐냐면 자가교배라고 그랬죠. 이 자가교배인데 이 말은 문제에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A와 B의 자가교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마지막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인하고 상반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오히려 문제에서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주의하시면 될 테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풀다 보면은 일일이 다 세가지고 다 합을 하고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만 딱 보면은 보통 16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16분에 나오는데 앞에 9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아니 16분의 9 정도 되는구나 라고선 판단하시면 뒤에 걸 안 봐도 거의 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9, 3, 2, 1을 하다 보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조심할 거 요죠. 자가교배일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아무 말 없을 때는 두 가지 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성잡종이 이제 교배가 될 때 이제 그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기억해 둘 거. 두 개의 유전자식을 묶어서 분석해라. 그러면 A, B를 묶었다면 C, D를 묶어보고, 그래서 이것이 독립인가 또는 아니면 연관인가 그걸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묶어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단 그거 묶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또 일일이 다 해보지 마시고, 거기서 보면 자손의 종류가 몇 종류? 네 종류일 때, 이거 아까 패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 종류일 때 A와 B는 무조건 독립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 채워져 있으면. 아까 그랬죠? 9대 3대 3대 1이었죠? 네 종류 있죠? 그 다음에 상인일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3대 0대 0대 1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일 때는 어떻게 했냐? 상반일 때는 2대 1대 1대 0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인 상반 교배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2대 1대 1대 0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 B죠. 그래서 여기 몽땅 다 채워지면 독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손의 종류가 두 종류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죠? 3대 0대 0대 1 그 두 종류이기 때문에 상인 연관끼리 교배했을 때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세 종류가 어디 있었습니까? 2대 1대 1대 0이 있었죠? 그럴 때 세 종류 이거죠? 표현형이. 이럴 때는 A와 B는 상반 연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는 자가교배가 아닌 경우, 그 말 없을 때는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씩 묶어서 그 계산 합산을 해보라 그런 얘기인데, 합산도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맨 앞에 어느 정도 나오냐,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분의 몇 정도가 나오냐, 그거 보고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수능하고 1년에 모의고사를 합쳐가지고 보면 한 7번 정도 보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이 중간 유전의 형질이 포함된 경우가 나옵니다. 이 중간 유전 우선형성이 없는 거죠.
이것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중간 형질을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이 우성으로 형질로 가정을 하고선 비율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다음번에 들어주면 여기서 보면 식물의 꽃 색깔 했죠? 꽃 색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꽃 색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종자 모양 라지 B, 스몰 B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줄기 길이 라지 D, 스몰 D로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보니까 얘는 중간 유전이네요. 어떻게? 여기 있죠? 라지 A는 붉은색, 라지 A, 스몰 A는 분홍색, 스몰 A, 스몰 A 흰색. 표현형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분홍색, 이거를 붉은색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우선 그거만 해볼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딱 보면 붉은색 꽃, 분홍색 꽃을 전부 다 붉은색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걸 붉은색. 마찬가지로 붉은색. 고쳤죠? 그렇고 보면은 붉은색이 있는데 붉은색 꽃 주름진 거. 붉은색 꽃 주름진 거 몇입니까? 400이에요. 그 다음에 분홍색 꽃 둥근 종자. 분홍색은 붉은색이 됐죠? 분홍. 마찬가지니까 둥근 종자 몇이죠? 800이죠? 자, 1600개 중에서 요게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앞으로 몇 개 더 나와야 돼? 400개 더 나와야 되죠? 400개 더 나왔다면 2대 1대 1대 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뭐냐? 얘가 2대 1대 빵이면 자가교배인가요? 여기서 자가교배 했죠? 자가교배였으니까 얘는 상반 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바로 얼마 안 걸려서 바로 나왔죠? 이 바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자손의 표현형 확률 계산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해서 나오게 되면 연관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만약 상인 연관이라면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리고 라지 D, 스몰 D 이런 식으로 연관 지도, 염색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본다면 여기 몇 가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자손이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 생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생세포를 갖고선 계산을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계산을 할 때 이쪽하고 했을 때 나머지 또 라지 A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스몰 B, 스몰 A, 라지 B로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안 보이죠? 라지 D, 스몰 D로 했을 때 자, 요거 따로 계산. 이 말은 요거 따로 계산, 독립은 따로 계산하는 데 있죠? 요거는 또 따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나올 확률 곱하기 여기서 나올 확률은 뭡니까? 있죠? 확률 곱해 가지고 요걸 두 개 곱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잡종 교배의 표현형이 종류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그 가계도 또는 연관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주 써먹기 좋은 팁이 됩니다. 우선 각각 다 다른 겁니다. P1, P2, P3가 모두 요 사성잡종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정이 뭐냐면 요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연관이 상인 연관이냐 상반 연관이냐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봅시다. P1의 자가교배의 자손의 표현형이 네 종류다. 네 종류. 어떻게 되죠? 이거죠? 네 가지가 어떻게 결합됐든 간에 이렇게 결합됐다는 겁니다. 근데 네 종류 나오려면 결국은 뭐야? 상인 상반. 다시 말해서 네 종류면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해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해가지고 곱하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게 되면 결국 무슨 말이냐? 상인과 상인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거 두 가지도 이거하고 이거 해서 두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도 상인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 두 번째 P2가 있는데 P2가 자가교배의 자손이 표현형의 종류가 6종류다. 6종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곱셈이죠. 2 곱하기 3. 따라서
2 곱하기 3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두 가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이걸로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얘는 상인이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럼 몇 가지냐? 세 가지가 나오죠.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상반. 물론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상인 상반이 교배했을 때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자교배이기 때문에 상반 상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P1과 P3 교배야. 표현형이 몇 가지냐? 9종류래요. 9종류라는 건 뭐냐? 결국은 3 곱하기 3이 되죠. 3 곱하기 3이 되니까 세 가지하고 세 가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요거 세 가지 되면 뭐죠 이건? 분명히 P1은 상인이었죠. P1은 아까 맨 처음 했을 때 상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상인이고 얘가 상반이 되죠. 그래야지 세 가지 나오죠. 총 표현형이. 그래서 상인하고 상반이 될 테고 또 마찬가지로 뒤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나와야 되니까 앞에 거 상인, 그 다음에 뒤에 거 상반이 돼서 3, 3은 9에서 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P2하고 P3 교배 자손의 표현이 9가지래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마찬가지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런데 P2에서 본다면 P2에서는 요거, P3 요거죠. 그래서 요것이 나오려니까 아까 P2에서 요거는 A하고 B는 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상인하고 상반 이렇게 되겠고 또 세 가지가 나오려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 P2나 P3나 마찬가지로 둘 다 상반이었기 때문에 상반하고 상반이 교배됐을 때 이렇게 9가지 형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자가교배 시에는 자손 표현형이 자가교배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현형이 4종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네 가지 유전자가 몽땅 한 유전자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몽땅 한 염소체에 있다는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잘라져서 다른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독립이 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 모든 유전자가 연관일 경우에 자가교배가 이렇게 연관이 될 경우는 최대 몇 종류가 나오냐? 상인 상반 돼가지고 최대 3종류만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양성이 아니라 삼성이죠. 삼성 이상의 자가교배 시에는 자손의 표현형이 4종류 이상이 되면 어느 하나가 독립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갖다 유념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푸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성 잡종 시 교배 시에 자손의 표현이 9종류라는 것은 뭐냐 해서 9종 3 곱하기 3이죠. 또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2개씩 묶어서 독립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라지 d, 스몰 e, 스몰 d, 라지 e. 이렇게 했을 때 최대 9가지가 나오거든요.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9가지가 나오는데 최대 9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했지 이게 따로따로 되면 더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9가지라고 하는 것은 2개씩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어떨 때? 사성 잡종할 때 거기서 표현형이 9가지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연관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